바로 박용진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이 강북구를 전략 경선 지역으로 결정을 했지요. 정봉주 의원이 공천 취소가 됐습니다. 과거에 목한질의 그 발언 관련해 가지고 그 발언 가지고는 괜찮았는데 그거를 사과하는 과정에서 뭐 거짓말이 있었다라고 민주당 지도부는 판단을 했지요. 그래서 거짓사과 논란으로 결국은 공천을 취소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방송했지만 매우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정봉주 의원 관련해서 다른 문제들이 더 나오면 모르겠지만 목함질의 장병 거짓사과 했습니까? 거짓사과 안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무슨 거짓사과를 해요? 물론 처음에 사과할 때 좀 더 진중하게 좀 더 오해가 없이 사과를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 근데 첫 사과를 그냥 네 문장으로 과거 목발 경품 발언 직후 당사자께 직접 유선상으로 사과드리고 관련 영상 등을 즉시 삭제한 바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마음으로 뭐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보수 언론들이 뭘 시비를 걸었냐? 정봉주 의원이 이 발언하기 전 1년 전에 1년 더 전에 진짜로 목발 지뢰 때문에 사고당한 뭐 김정원 상사, 제일 유명한 분들이 하재원 하사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에게 전화해서 확인해 본 거죠. 정봉주 의원이 사과했습니까? 그분들이 그런 적 없다 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뭐야 정봉주 사과 안 해서 거짓말했네 하면서 막 거짓말했다는 게 막 나오는데 정봉주 의원이 바로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죠. 본인이 사과했다고 한 사람은 누구요?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 왜냐하면 이종명 의원이 당시 정봉주 의원의 발언 때문에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거든요. 그래서 정봉주는 이종명한테 전화 걸어갖고 사과하고 글을 내렸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정봉주는 이종명을 이야기했는데 이 언론들은 아니 지금 그 당시 진짜로 목발질에 관련해가지고 사고 났다고 한 사람들 중에 그래도 언론에 크게 났던 사람들이 김정원 상사, 하재원 하사인데 그런 분들한테 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거짓말이라고. 이걸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과연? 목발질에 사고 나신 분이 김정원 상사와 하재원 하사 둘만 있겠어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겠어? 그럼 그 사람들 다 일일이 전화해서 사과해야 되는 거야? 정봉주가 의미한 거는 이종명 의원을 지칭한 거니까 물론 더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이걸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지도부에서는 이거를 거짓말로 아예 단정을 해버렸어. 그리고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저는 이거 되게 부당하다. 발언이 부적절하고 비판받을 만 하지만 그 당시에 바로 사과하고 영상 내리고 했던 문제인데 그걸 또 가지고 와서 공천 경선에서 이긴 것까지 이게 취소해야 될 건가? 저는 참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될 문제인지. 왜냐면 이게 엄청 실수한 거지. 엄청 잘못한 거 맞죠. 근데 막 정봉주가 평소에 군인들을 비하하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다치신 분들을 조롱하거나 그게 아니잖아. 진짜로 그냥 일시적으로 업이 돼가지고 그때 이게 막 진지한 방송이 아니었잖아요. 그때 정부가 DMZ 관련해갖고 뭐 이상한 정책을 핀다고 하니까 그 이상한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오버하면서 나온 실수였거든. 그거는 정봉주의 뭐 머리 구조에 있는 의식이 있어가지고 그 의식에서 진지하게 발현된 실수가 아니고 정말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하다가 나온 거거든. 이거 욕 먹는 거 맞아요. 욕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하고 예를 들어서 머릿속에 5.18은 정말 5.18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의식체계가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런 의식과 세계관 안에서 5.18은 뭐 북한이 개입했다느니 막 그런 말 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냥 요 말실수가 아니고 세계관, 의식 구조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거, 정치하면 안 되는 거지만
정봉주의 실수는 그런 의식세계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우리 스테파노님께서 거짓사가보다 장애인 비하 문제인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런데 장애인 비하 문제가 아니고 당에서는 공식 입장이 나왔잖아요. 당에서는 거짓사과 문제 때문에 공천을 취소한다고 공식 입장이 나왔어요. 공식 입장이.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아직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정봉주 의원은 사실 방송에서 지금은 이거 하나 나왔지만 제가 방송 가끔 예전에 들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왜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는 이런 발언을 많이 했거든요. 해놓은 게 많이 있어. 마치 장해찬 같은 경우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그래서 정봉주 의원도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위험이 있지. 지금은 목발질에 나왔지만 계속 그냥 가다가는 만약에 누군가 이걸 준비해 놓고 정봉주 팟캐스트 다 들어놓고 거기서 부속적인 발언들 다 잡아놓고 지금 이거를 매일 언론에 하나씩 터뜨리고 막 그러면 그러면 진짜로 이제 굉장히 시끄러워지는 거죠. 그런 위험은 있지만 전 최소한 지금 문제된 요 발언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어차피 이건 끝난 문제야.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강북을은 이젠 정봉주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강북을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 논의가 있었죠. 논의가 있었는데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일이. 뭐냐면 뭐 한쪽에서는 여기 이 박용진 공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2등이니까 그런 말부터 시작해갖고 박용진은 아예 공천 아예 배제하고 다시 뭡니까 경선을 치러야 되는데 다시 경선 치를 때 박용진은 아예 다시 경선 치를 수 있는 후보로도 안 된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고. 아니면 한쪽에서는 무슨 말이냐. 후보가 있어야지. 후보로 경선을 할 수 있게 해주자. 막 그런 말도 있었고. 여러 말이 있었는데 결국 당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했냐. 강북을은 전략 경선으로 결정을 했다. 전략 경선. 전략 경선이라는 거는 다시 후보들을 뽑아갖고 경선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경선을. 한겨레 제목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박용진만은 안 된다? 이거 보고 있으면은 민주당이 강북을에 새로 후보들 경선시켜서 뽑을 거야. 근데 박용진은 경선 참여하지 마. 그런 느낌이죠. 그거 아닙니다. 제목을 왜 이따로 뽑는지 모르겠어요. 미친놈들. 박용진도 경선에 참여할 수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강북을에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하면서 박용진도 본인이 원하면 나 경선할래 해서 경선할 수 있다고요. 박용진만 너는 경선하면 안 돼.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경선하라는 거야. 그러면 경선하면 돼.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지금 여기가 왜 시끄럽냐면 지금 여기에 막 임종석, 김부겸, 정세균 같은 새끼들 다 나서갖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면 박용진을 단수공천 하라는 거예요. 단수공천. 경선시키지 말고 그냥 박용진 공천 그냥 하라는 거야. 단수로. 이게 말이 됩니까? 왜 박용진을 단수공천을 합니까? 이런 게 어딨어? 이렇게 완전히 시스템을 무시하는 게 어딨어? 지들 멋대로? 공천을 그냥 지들 멋대로 해? 아니 친명계 인사를 만약에 이렇게 했다. 가만히 있겠어? 근데 박용진은 왜 가능하죠? 왜 박용진한테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특권을 주라고 하는 거지? 정말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짓. 나는 우선 박용진 자체가요. 너무 구질구질해요. 이 새끼가. 박용진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경선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냥 한마디로 나를 그냥 단수로 공천해달라고 막 어거지를 피고 있는 거죠. 뭐라고 하냐? 정봉주 후보의 막말은 선거 경선 이후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경선 도중에 후보 자격 파탈나간 것입니다. 경선 도중입니까? 경선 끝난 거 아니었어? 박용진은 계속 우기는 거예요. 경선 끝난 거 아니다 아직.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고 있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머리 구조하고 달라. 박용진이 볼 때는 아예 경선 끝난 거 아니야. 경선 중이었어. 아니 지가 패배를 거의 인정하는
글까지 썼거든요, 페이스북에. 그래 놓고 정봉주 공천 취소가 되니까 아직 경선 끝난 게 아니라 경선 중이었는데 경선 중에 후보가 박탈당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이긴 거지. 막 그런 식이에요. 정봉주는 공천 확정자가 아니라 애초에 원천 무자격자라는 거예요. 최고위의 정식 인준 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정봉주 후보는 공천 확정, 즉 공직선거 후보자로 확정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미친 새끼가 다 있습니까? 정신 나간 새끼? 이게 왜 정신 나간 짓거리냐면요. 만약에 이렇게 해갖고 본인이 진짜로 단수로 공천 받았다고 쳐요. 강북을에 있는 정봉주 의원 공천 취소된 것 때문에 분노하는 지지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 새끼 뽑겠습니까? 만만한 거죠. 강북을은 뭐 민주당의 완전 텃밭이니까 이렇게 그냥 세게 나가서 정봉주 좋아하는 뭐 당원들이나 뭐 권리 당원들이나 국민들 나 뽑지 마. 안 뽑아도 내가 충분히 당선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아예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드냐. 서대문 갑, 양천 갑, 광주 북구 갑을 얘기를 들으면서 서대문 갑도 성치훈 후보 자격 박탈되고 애초에 탈락한 타점자 김동아 부활하지 않았냐. 이게 적절한 비유입니까? 서대문 갑은요. 그때 경선이 시작되지도 않았어. 아직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고 성치훈 후보는 이 뭡니까 그 과거 발언이 문제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컷오프 과정에서 원래 김동완까지 컷오프 됐다가 그리고 이제 경선을 치러야 되는데 경선 치르기 전에 성치훈의 뭐 저는 잘 동의하지 않지만 뭐 누구야 안희정 관련해가지고 뭐 2차 가해 그 문제가 터지면서 박탈되고 김동완가 올라간 거죠. 여기는 아직 경선이 시작도 않은 단계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거랑 비교하면 안 되는 거고요. 양천 갑의 문제는요. 이낙연 후보가 자격 상실하면서 황희가 공천이 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 예비 홍보물을 사용하는 부정행위를 했어요. 공천 끝난 게 아니었어. 경선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이 돼가지고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경선 끝난 게 아니야. 광주 북구 갑은요. 여기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죠. 여기는 경선이 끝났어요. 경선이 끝나고 정준호가 공천이 됐는데 문제는 정준호 그 뭡니까 지지자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전화방을 운영을 했어요. 전화방 운영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전화방 운영해갖고 운동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금전을 대가로 한 돈 주고 고용했다. 그럼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정준호가 돈 주고 전화방을 운영했다. 선거 운동하려고. 지금 그거에 대한 의혹이 있는 건데 그거 지금 조사 중이고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이 안 됐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나도 지금 경선 중이었고 경선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 경선 중에 정봉주 낙마한 거니까 그냥 나를 공천 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구질구질한 새끼. 민주당은 다시 경선에 다른 후보자가 지원한 사람이 있으면 경선해갖고 하는데 나는 경선하고 싶지 않으니까 무조건 나를 공천해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제가 그런데 제일 열받는 게 누구냐면요. 김부겸이에요. 김부겸. 이 새끼가 정말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렵게. 나는 김부겸이가 이 공동선대위원장 할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방송 보신 분은 알 거야. 나는 이 김부겸이가 공동선대위원장을 합류하면서 이 새끼가 뭐라고 했어요?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사과를 했어요. 아예 사과를 했어.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투명성, 공정성, 또 국민 눈높이라는 공천 원칙이 잘 지켜졌는가에 대한 국민
많은 국민께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용서해달라. 이건 뭡니까?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문제가 있다 전제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민주당의 공천은 혁신 공천이다라고 했어요. 잘된 공천. 당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공천은 잘된 공천이야. 반면에 국민의힘은 패른 공천이고 무슨 공천이고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김부겸이 지도부에서 말했던 거를 다 뒤집고 뭐라고 짓거렸냐? 민주당 공천 투명성, 공정성,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런 짓거리를 하면서 선대위에 들어왔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때 비판했죠. 걱정이라고. 물론 이해찬 아니면 김부겸 같이 3인으로 하는 거 뭐 좋게 보이긴 하지만 김부겸 이 새끼가 또 선대위원장 하면서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소리 할까봐 제가 걱정을 했는데 역시나 지금 강북을 문제에 있어갖고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개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뭐라고? 박용진을 사실상 배제하는 경선 결정이 잘된 결정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수도권, 서울과 수도권 전체에 미칠 영향이 심히 염려된다. 박용진은 안 된다는 결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단지 강북을 뿐만 아니라 한강벨트는 물론 서울과 수도권 전체에 미칠 영향이 심히 염려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개 헛소리입니까? 우선 박용진이 뭔데? 박용진 따위 하나 있고 없고 때문에 서울 수도권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무슨 이게 헛소리가 무슨 개소리입니까? 박용진이 뭔데? 그렇게 대단한 새끼가 이번에 경선에서 떨어졌어? 아니, 박용진을 경선을 안 시키면은 수도권 뭐 한강벨트가 다 무너진다는 거야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도대체 근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의 근거는 뭡니까? 더 중요한 거, 박용진을 누가 배제한다고 했어? 민주당이 언제 박용진을 배제한다고 했냐고요.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야. 임종석이건 김부겸이건 아니면 정세균이건 계속 나와가지고 이런 개소리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새끼들은 내가 볼 때 아는 필요가 없어. 들어와서도 계속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정세균, 김부겸, 임종석 개새끼들 진짜. 박용진을 누가 배제한다고 했어요? 배제한다고 안 했다니까요. 경선하라 이거야. 경선하라. 지금 경선에서 이렇게 졌잖아. 근데 이긴 사람이 지금 낙마했으니까 다시 경선하라는 거예요. 다시 경선. 이게 부당해? 여러분, 이게 부당합니까? 지금 만약에 박용진을 그냥 공천을 준다. 그걸 당원들이 인정하겠습니까? 누가 인정을 해? 이게 공정한 거야? 이게 시스템이야? 이게 투명한 거야? 근데 웃긴 새끼예요. 이 새끼들은 왜 박용진한테는 이렇게 관대하죠? 박용진한테는 끝없는 특권을 주라는 거야. 누가 배제를 해? 경선하라니까. 근데 경선 시키지 말고 그냥 단수공천 줘라 그겁니다. 무슨 개소리야 그게. 임종석 이 새끼는 한 번씩 기어 나와갖고 한마디씩 하죠. 정말 바퀴벌레 같은 새끼. 또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또 나왔어. 긴급 호소문. 자고 우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잡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힘을 모아 윤석열 정권 심판에만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여러분 뭐 박용진 이름은 없지만 박용진 공천하라는 거예요. 바로 잡는 것. 박용진을 그냥 단수로 공천 주는 게 바로 잡는 겁니까? 정세균 마찬가지죠. 정세균은 관련해가지고 뭐 자세한 기사는 없지만 정세균 총리도 지도부에 박 의원을 공천해야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대요. 아유 씨발, 그럼 경선을 왜 합니까? 왜 아예 경선을 없애버리지? 아니 앞으로는 그냥 경선 그냥 없애버리면 되겠네? 경선 없애버리고 그냥 지들끼리 지도부가 원하는 사람 꽂으면 되는 거야? 아니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 아니 경선 하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경선 하면 되지. 놀라운 거는요, 오늘 주말이잖아요. 오늘 주말인데 동아일보가 박용진을 위해서 아예 사설을 썼어. 사설을. 이거 오늘 거예요. 오늘
박용진 뺀 정봉주 대타 선전, 상식과 순리의 만나. 이거 제목 거짓말입니다. 지금 이런 식의 거짓말로 사람들한테 자꾸 박용진은 비명이어서 배제했다라는 이런 뭡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데 박용진 빼지 않았습니다. 빼지 않았어요. 박용진 너 같이 경선에 그랬어. 누가 빼? 안 뺐어. 그런데 막 동아일보가 난리가 났어. 정봉주 지금 공천 배제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차점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순리이고 상식이래요. 야, 대박. 대박. 차점자에게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는 것이 순리래. 동아일보가 막 박용진 사랑이 막 넘쳐나. 나는 이거만으로도 박용진은 우리가 볼 때는 이 새끼는 안 되겠구나. 응? 기본적으로 조중동이 이렇게 사랑하는 의원이면은 이거는 우리가 한번 의식해 봐야죠. 동아일보가 박용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설 하나를 완전히 할애해가지고, 아니 왜 타점자에겐 박용진에게 기회를 안 주냐?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아까 말했죠. 양천갑의 황희, 서대문갑의 김동아 얘기하는 거야. 박용진이 했던 말 그대로 하면서 왜 박용진 기회 안 주냐? 그런 말 하고 있는 거죠.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사신 공천이 본질이라는 의심만 키우는 결과가 됐다. 박용진 공천을 안 함으로써. 야, 대박. 만약에 진짜로 지금 다시 경선을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지원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원래 여기가 3인 경선이었죠. 3인 경선이었어요. 정봉주 의원하고 이수근 전략기획 부위원장이 있었고, 그리고 박용진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박용진이 억울하면은 그냥 이수근 전략기획 부위원장하고 1대1로 경선하면 다시 경선하면 돼요. 안 그래요? 근데 왜 이것도 거부를 해? 그렇잖아요. 만약에 정봉주가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 지 말대로, 그러면은 원래 처음처럼 그냥 이승훈 씨하고 경선은 치러야지. 근데 박용진은 지금 이승훈한테도 기회 주지 마. 그거 아니야. 사실 만약에 정봉주가 자격이 없어. 원천적으로 만약에 자격이 없는 후보자다. 그러면은 이승훈 씨도 사실 손해를 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봉주 찍었던 표가 박용진한테 가겠어요? 정봉주 찍었던 표는요, 박용진한테 안 가요. 어디로 갑니까? 이승훈에게 가지. 만약에 김부겸이나 정세균이나 임종석이 정말 공정한 경선을 원한다면은 박용진이 억울하다 할 게 아니라 박용진만 억울합니까? 이승훈은 억울하지 않아? 그럼 박용진하고 이승훈하고 다시 1대1로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이승훈이 억울하다는 말은 안 한다니까요. 왜 안 합니까? 오로지 박용진. 이게 말이 돼? 골 때린 새끼들. 그런데 제가 방송 준비하고 있는 딱 이 시간에 한 2시간 전에 박용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 9을 전략경선에 참여하겠대. 원래 그 전까지 뭐라고 했어요? 그냥 나한테 공천 주세요. 무조건 나한테 공천 주세요. 그렇게 징징거리다가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알았다. 내가 경선 참여할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경선 참여할 건데 나한테 처음 줬던 페널티 30% 감산 규칙 그거는 빼줘. 그러고 있어요. 30% 감산 제공 시도 중단해달래. 그리고 그냥 1대1로 붙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맞습니까? 이 더러운 새끼? 그 논리가 뭔지 아세요? 이미 앞에 정몽주하고 경선할 때 30% 감산 한번 하지 않았냐. 한번 했으니까 이제 끝나는 거고, 다시 할 때는 30% 감산한 거 이제는 나한테 적용하지 마. 그러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저걸 왜 안 합니까? 첫 번째 선거가 아예 취소가 됐어. 취소가 됐으면 다시 선거할 때
박용진 국회의원으로서 의원 평가가 낮으니까 낮은 거에 대한 페널티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안 받겠다는 거야. 아니 뭐 이렇게 구질구질한 정치가 다 있어요. 이게 뭐 이 구질구질한 정치가 이게 맞습니까? 아 나는 진짜 보고 놀랬어요. 이 구질구질한 정치, 이 더러운 정치, 이게 뭐 하는 거지? 이 새끼가 처음에는 정몽주하고 경선할 때 막 자신이 넘쳤거든. 넘쳐가지고 정몽주 와라 그랬고, 30% 마이너스? 아 좋아 할게 그랬는데 졌잖아 요번에. 지고 났더니 갑자기 자신감이 떨어졌나 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가 문제를 시끄럽게 만들었지요. 이 멍청한 새끼예요. 내가 볼 때는 만약에 박용진이 진짜로 전략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몽주가 나가 떨어졌을 때 막 정몽주는 처음부터 부적격이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있는 거지. 그냥 조용히 있고 오히려 정몽주를 위로하고 했을 것 같아. 그랬으면은 당원들이 아우 박용진이 되게 괜찮은 사람이네. 괜찮은데?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놓고 요번에 경선 나오면요 박용진 밀어주지 않겠어요? 비용신? 근데 정몽주 떨어진 다음에 막 신나가지고 정몽주는 알고 보니까 가정폭력도 있고 모두 문제가 있고 애초에 나쁜 놈이었으니까 그냥 2위인 나를 뽑아줘. 그지를 하니까 오히려 박용진에 대해서 그나마 박용진은 그래도 일은 잘하는데 박용진이 왜 떨어진 거 아쉽네? 그래도 일을 잘했는데? 비명이지만 그래도 사람은 괜찮았는데? 그런 마음이 있던 사람들이 마음이 그냥 싹 돌아서는 거죠. 저 새끼는 완전 인간 말종이구나. 저거는 정치인 전에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지 않아요? 정몽주가 여러분 BBK 문제로 BBK 사실은 다 사실 아닙니까? BBK 저격하다가 감옥 가고 정치 낙인으로 거의 20년을 그냥 낙인으로 보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이번에 다시 정치를 하려고 복귀를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또 이런 문제가 벌어져갖고 다시 그냥 정치 낙인 돼버린 거거든. 이게 인간적으로 사실은 얼마나 사실은 안 됐습니까? 난 내가 정치인이라면은 같이 상대했던 사람이라면 빈말이라도 난 위로할 것 같아. 아쉬워할 것 같아.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있던가 그냥. 근데 신나가지고 막 정몽주 저거 알고 보니까 뭐 집안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문제 많고 애초부터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라고 막 신나고 떠들고 있는 거야 비용신. 그러고 났더니 경선 하려고 치니까 갑자기 아차 하는 거죠. 경선 치르면 나 지금 큰일 나겠는데? 나 정몽주 욕하면서 지금 내가 엄청 미운털 박혔는데 경선 안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아차 하게 듣는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주려고 했던 마이너스 30% 이거 그냥 없는 걸 해달라고 그렇게 징징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짓을 하지? 정말 한심한 새끼들이에요. 이거 아무 문제 아니거든. 정몽주 날렸고 여기 그냥 다시 경선해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이 문제를 지금 김부겸, 정세균, 임종석 이런 새끼들이 엄청 크게 키우고 있는 거야. 크게 키우니까 언론들이 막 신나가지고 국민의힘을 지켜야 되는 언론들이 막 신나가지고 야 민주당 봐라 지금 저기 또 난리 났다라고 난리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 문제가 없는데 내부의 적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라니까. 더러운 새끼들 진짜. 열받아.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그냥 박용진은 당당하게 경선을 치러라.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박용진은 누가 와도 당선될 수가 없습니다. 멍청한 새끼. 사실은 충분히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잔머리 굴리고 멍청하게 하다가 결국 박용진은 끝났어요.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심판해야죠 뭐. 전 여기에 박진영 교수 같은 사람들이 나갔으면 좋겠어. 박진영 같은 사람들. 아니면 뭐 아까 이승훈 후보 같은 경우는 정몽주를 지지했던 후보니까 아마 이승훈이 다시 해도 이승훈하고 이 박용진하고 1대1 붙어도 이승훈이 원래 인지도가 없었는데 사실은 요번에 박용진 똑같아요. 금태섭이가 정몽주 온다고 할 때 막 난리치고
김남국 올라오고 난리 치다가 결국 완전히 저 인간 말종이네? 그렇게 이미지 박히면서 거기에 무명의 강선호가 갔을 때 그냥 압도적인 표차로 져버린 거 아닙니까? 강선호가 누구라고 뭐 아는 사람 있어? 근데 진 거예요. 그냥 멍청하게. 박용진도 멍청한 거죠. 원래 이승훈 씨가 인지도가 없었는데 박용진이 이렇게 진상을 부리면서 이승훈이 아니고 누가 가도 박용진이 이제 못 이겨요.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멍청하게 정치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슈였고요. 두 번째 이슈 하기 전에 광고 하나 할까요? 네, 착한 보험 클리닉입니다. 010-7612-3303 전화하셔가지고 여러분 착한 보험 클리닉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은요, 그냥 보험회사 아니고 보험 컨설팅 회사예요. 전화하시면 여러분 댁까지 찾아와서 온 가족의 보험 증서를 보고 분석해서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그래서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하셔가지고 보험 상담 받아보시면 여러분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착한 보험